미일의 자유주의를 보고 개인의 어떤 자기 결정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는 한 개인의 선택을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 그대로 경제사상 내지는 사유재산권에다가 연결시키면은 로커처럼 자기 소유권 이론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내 재산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쓰는 건 내 자유 아니야? 그걸 국가가 침해하면은 언론과 토론의 자유를 침해하듯이 나의 재산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돈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건 내 자유에 맡게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 돈을 국가의 세금으로 가져가는 건 문제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 넘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 자기 인생관을 선택할 자유 이런 자유는 존중을 했지만은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보적이었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아마 사회 상황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자본주의 초기 단계니까. 그 자본가들의 어떤 사유상권을 존중하는 것이 자본가들의 탐욕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든지 못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고통스럽게 사람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하나의 생각이 있었을 거죠. 인간적인 동정감이라고. 또 다른 하나는 사유재산권을 존중하는 건 좋은데 존중을 좀 덜 하면은 전체적으로 사회적 공리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거 조금 침해해도 되는 거 아니야? 사유재산권을 완전히 없애는 거는 문제지만은 기본적으로 존중을 하면서 어떤 사회적 필요라든지 공익을 위해서는 제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우리 헌법에도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사유재산권을 존중을 하되 공익을 위해서는 사유재산권을 어느 정도 유보하거나 침해할 수 있다고 헌법도 규정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밀은 고전적 경제학자들이 주장했던 개인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개인의 자유를 신봉해서 아나키스트 유사한 야경 국가론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생각을 해볼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밀의 경제사상을 보게 되면은 여기 밀의 직접 얘기를 가져온 겁니다. 나는 사회주의 교리 가운데 경쟁 폐지라는 가장 두드러진 강렬한 주장인데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다. 사회주의자는 경쟁을 나쁜 거로 보잖아요. 사회주의자는 경쟁이 없는 곳에 독점만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우리는 경쟁의 반대가 협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경쟁의 반대는 협동이 아니라 독점이에요. 사회주의자는 좀 협동 좋아하잖아요. 협동농장이니 뭐 협동조합이니 협동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게 경쟁을 싫어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야 사회적 경제라고 해서 지난 정부 때 그거 막 키워놓은 거 아니에요? 사회적 기업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경쟁하지 말고 협동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쟁이 없으니까 이익이 안 나니까 손해 나는 건 어떻게 해? 그건 국가에서 메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정부에서 조달청에서 물건을 조달할 때는 컴퓨터도 삼성이나 이런 컴퓨터 못 사요, 학교에서. 중소기업이 만든 컴퓨터를 사야 돼요. 그래서 고장 나가지고 고치려면 회사가 망하고 없어요. 이게 협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밀은 그걸 본 거죠. 경쟁의 반대는 협동이 아니라 뭐다? 독점이라는 겁니다. 누진세에선 반대하고 비례세를 지지. 이것도 재밌는 거거든요. 우리가 누진세는 이 노동의욕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무슨 소린가 하면은 소득세에서 세율은 예를 들면 5천만 원, 연봉 5천만 원 사람하고 연봉 1억인 사람하고 연봉이 10억인 사람하고 세율이 다 달라요. 5천만 원 미만이면 거의 없고 뭐 1억 정도 되면 10몇 프로 붙이고 뭐 지금 우리 최고 세율이 뭐 몇 프로인가 35%까지 올라갔나요? 그래서 이게 누진세입니다. 재산세도 좀 누진세예요. 액수가 많을수록 올라가요. 그런데 밀은 그 반대했습니다. 누진세 아니다. 비례세로 하자. 똑같이 플랫하게 매기자는 거예요. 연봉 1억인 사람이나 뭐 5천만 원 사람이나 100억인 사람이나 똑같이 몇 프로로 하자. 이게 이제 밀의 입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매기게 되면은 이 산업과 경제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히 일 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뭐 일견 맞는 얘기죠. 그렇지만은 또 이제 가난한 사람한테는 조세 대상에서 제외시키잖아요. 가난한 사람 노동자한테 끊임없이 관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상속세는 찬성을 합니다.
상속세를 더 매긴다고 해서 노동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는다. 죽은 뒤에 매기는 세금이니까. 상속세를 많이 매기면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안 모을 수도 있죠. 그런 생각은 안 한 것 같은데. 그런가? 상속세 다 국가가 다 가져간다는데 그럼 뭐 상속세 다 써버리겠죠. 상속세에는 찬성하고 상속세가 공공선에 기여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미련도 교육화가 좀 끊임없이 교육을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이 자유주의자들은 기본 교육만, 기초 교육만 시키면 된다고 그래요. 3R이라고 그래요. 읽고 쓰고 계산하고. 읽고 쓰고 셈하는 교육. 이 기본 교육 아니에요? 교육을 좀 깊이 해야 한다. 그래서 상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좋다. 경제교육을 시키자는 얘기를 미리 한 거예요. 노동자 계급의 지적 향상, 교육 개선, 독립성 향상은 이에 상응하는 분별력 있는 행동 방식, 즉 유리적 행동 양식에 수반하지 않고서 불가능. 그러니까 이게 노동자들도 교육을 끊임없이 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지. 오바마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흑인들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분 상승하고 밀접히 연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일, 밀은 자유방임 정책하고 정부 개입 정책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려고 했다. 그래서 국가의 일에는 뭐예요? 화폐를 발행하고 국방고 법질서 확립. 이건 뭐 유사하죠. 소비자 보호, 사업 규제는 반드시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다. 이제 이런 거는 뭐 경계가 좀 애매하죠. 밀은 복지국가보다는 사적인 자선사업을 선호했지만 이게 더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개인들이 자선사업에 의존해서 개인들의 못 사는 사람들의 그 상황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이에요. 수준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세금으로 못 사는 사람들의 생활을 보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없습니다만. 그런데 밀은 노동계급에 대해서 끊임없이 어떤 그 애정을 가지고 있으라고 이제 봤던데, 노동계급도 끊임없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좀 더 나은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래 되면 이제 노동자들이 그다니 극단적인 공산주의자들은 이제 혁명을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혁명론에 빠지지 않고 이 자유주의 사회, 민주주의 사회로 흡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민주로 갔겠죠. 그래서 미리 사회주의에 동의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경쟁을 격려하고 이윤동기를 자극함으로 사회적 부를 확장한다는 건 당연하겠죠. 공리주의적으로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사회주의는 인간다운 삶의 필수적인 크고 중요한 것들을 결리하고 있다. 이게 뭔가 하면 인간의 자율성을 총체적으로 부정한다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그러니까 자율성을 부정하면은 이게 공리주의로 볼 때도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 생산성이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자유를 말살하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보면 또 공리주의가 아닌 게 되고. 그래서 자유가 없는 유토피아는 지옥이라는 얘기도 해요. 미리. 그리고 극단적 혁명적 대륙적 사회주의. 그 당시에 아마 프랑스, 독일서 아마 사회주의 운동이 많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혁명도 실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표방하는 평등의 무모함과 비현실성을 주장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은 정치, 경제, 언론을 개정을 거듭하면서 사회주의에 대해서 다소 동조를 하게 됩니다. 밀이 말한 사회주의 이런 의미입니다.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계획을 주장하는 사람.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계획을 주장하는 사람. 혁명적인 계획은 아니에요. 노동자가 혁명을 일으켜야 하는 일이 이런 마키스로 가는 겁니다. 그건 아니고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목표는 다르지만 대부분 사유재산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사회를 변혁시키려고 한다. 그런데 이제 자기 자신은 뭐 사유재산을 이제 폐지까지 주장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당시에 사회주의자들 중에 온건한 사회주의자들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요즘식으로 하면 사회민주주의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845년도 노동자의 요구에 쓴 밀에 그래서 인용하는 건데 언제가 될지 확실히 모르지만은 노동자는 사람과 그 노동을 받아 먹고 사는 사람들의 간격을 메우는 것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희망이다. 그러니까 노동하는 사람이 있고 노동자의 노동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의 간격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노동자가 생산 자체에 아무런 애착을 갖지 못한 채 그저 돈에 팔려온 생산 도구는 다름이 없는 신세를 벗어나 생산 과정에서 동업자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 노동자하고 자본가의 경계가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혁명을 통해서 그런 세상으로 가자는 얘기는 지금 안 하는 겁니다. 이건 자서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들은 이제 헬리엇 테일러 자기 부인이죠. 우리들은 사회주의 체제에 내재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개인에 대한 사회의 포악성을 정면으로 배척해 왔지만은 사회가 다시 놀고 먹는 사람과 근로자의 두 계급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시대를 기대했다는 겁니다. 즉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먹지도 말라는 규칙이 단순히 빈곤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골고루 적용될 시대, 노동 생산물의 분배가 지금처럼 출생이라고 하는 우연 좋은 요소가 아니라 누구나 인정하는 정의 원칙에 생겨지는 사회, 인류가 자기 자신만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와 전체 이익을 위해 분투하는 것이 가능한 사회를 기대한다. 그 다음 이제 문구가 재밌는 거 한번 보세요. 미래 사회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개인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지구상의 원료를 공동 소유에 두고, 이게 재밌는 얘기입니다. 지금 개인의 자유를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협동조합으로 생기는 이익에 만인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게 이상적으로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요 문구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구상의 원료를 공동 소유에 두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연 자원의 공동 소유를 주장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보면 맞는 거죠. 요 구절을 보고 사유재산을 폐지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셀프 오너십을 주장한 로크도 요거는 인정을 해요. 지구상의 원료는 공동 소유라는 거네. 그러나 누가 가서 거기에 가서 노동력을 가해서 그걸 내가 가지면 개인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사유재산을 인정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대목입니다. 요 대목은. 그럼 어떻게 그걸 공동으로 해서 생산하고 그걸 또 협동적으로 나누어 갖자. 뭐를 하면서 개인의 자유활동을 보장하면. 이러니까 서부영 교수는 이걸 보고 자유적 사회주의라고 본 거예요. 뒤에 부분 없애버리면 완전 자유주의자인데 노동자들에 대한 그 어떤 생활 개선 이런 거에 대해서 대단히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사회주의적 요소가 상당히 들어가 있는데 사회재산을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간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서전에서. 독신 때는 민주주의였지만 결코 사회주의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라는 얘기는 안 써요. 자본가라는 말도 안 쓰고 자본주의라는 말도 안 쓰고. 부부가 된 우리들은 내가 독신 때와 비교해보면 민주로부터 무척이나 거리가 멀어졌다. 그것은 교육이 여전히 너무 불완전하여 대중의 무지, 특히 방종과 잔인성을 우리들을 우려하고 있었다. 그것이 우리의 전진하는 궁극적 이상 저 멀리 민주주의의 영역을 넘어서 확실히 사회주의라는 일반적인 호칭 속에 우리들을 밀어 넣었던 이유였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사회주의로 밀어 넣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사회주의라는 얘기는 또 아니에요. 이게 애매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사회주의들 속에 서 있지만은 사회주의자는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념에 동조하지만은 그 방법에는 동조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건가?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의 어떤 기본 정신은 나도 동감을 한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 아니에요, 사회주의자가. 그러나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지 뭐 폭력혁명을 일으켜야 되는지 이러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를 판단하기가 어렵죠. 뭐 양쪽의 발을 다 걸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마 미리 그 당시 영국에 있었던 프리에라고 하는 이제 공상적 사회주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실천에 상당히 동조적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뭔가 하면은 미라고 겹치죠. 37년에 죽었으니까. 프리에는 사업가예요. 그래서 2,000명에서 4,000명 정도의 소규모 생산자 협동조합 공동체를 운영을 했습니다. 협동조합이니까 공동 출자를 해가지고 이익이 나오면 공동으로 나눠 갖는 협동조합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 굴러가면 문제가 없어요. 우리도 뭐 출자하잖아요. 협동조합 중 우리 강원대학도 협동조합이 있어요. 학교 안에. 저도 20만 원 출자했다가 퇴직할 때 돌려받았는데 20몇만 원, 6만 원인가 5만 원. 그래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직원들을 고용해서 사회의 사업체들을 운영을 해요. 식당도 운영하고.
그래서 수익이 나면은 다행인데 이게 장기적으로 수입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일도 열심히 안 하고.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제 미리 대단히 이거 참 좋다 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프리해주의 같은 발전된 사상은 공산주의가 보여주는 약점이 전혀 없다. 미리 이 얘기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망해요. 그래서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되는데 미리 그 사이에서 대단한 갈등을 겪은 것 같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이러한 사상들은 후에 소위 말하면 사회민주주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영국으로. 지금 사회민주주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회민주주의가 헌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자유민주주의 속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은 사회민주주의가 사유산 제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경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노동당이 처음에 인정 안 하다가 사유산 포기했거든요. 결국 국유화를 포기했어요. 영국 노동당은.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궁극적으로는 다 국유화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방법이 민주주의를 통해서 갈 수 있다. 사회주의를 민주주의를 통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믿으면 사회민주주의라고 우리가 보는데 그런 경우에는 자유민주주의자는 아니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좀 더 복지를 좀 더 많이 하자. 이걸 사회민주주의라 보면 그거는 오케이. 이 정도 선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의 헌법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미일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20세기의 사회주의적인 그냥 사회민주주의적인 그거의 기본적인 생각을 상당 정도 미리 깔아놓은 게 아니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과격한 사회주의자들하고는 입장을 달리했다. 마키스 사회주의죠. 뭐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차별화되지만은 현대적으로 이제 미래 사회주의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강력한 사회주의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자유를 중요시 하면서도 이 자유만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미래 사회주의에서 좀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